성탄절을 맞아 주요 교단과 교회, 연합기관 등에서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숙자총연합회에서 4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자활의 희망을 전하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네팔 이주민을 초청해 성탄 축하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CCC가 성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 생일 카페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전개했습니다. 체프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주요 교단과 교회, 연합기관 등에서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발표된 이번 메시지에는 혼란스러운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국가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소망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2024년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됐고 국가적으로는 12.3 비상계엄과 12.13 대통령 탄핵 가결 등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탄핵 정국 속 맞이하는 성탄절에 한국교회 대표들은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 송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160만 성도를 대표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회개로 성탄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 정치가 위기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회하며 깊은 반성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루빨리 비상시국을 수습하고 국가 중대 현안을 해결하기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과 섬김, 희생의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한평생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좌고우면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의 손을 잡아달라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권순웅 대표회장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업 총회장은 나라 안정을 위해 회개와 기도가 절실하다며 기독교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몸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해달라는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여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모든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치유와 희복이 일어나는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은 재난으로 자식을 잃은 사람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가난과 차별로 인한 소외를 겪으며 신음 속에 매일의 삶을 견디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탄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교계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400여 명의 노숙인이 한데 모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의 사랑을 가슴속 희망으로 키워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한데 모인 400여 명의 노숙인들.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 함께 찬양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여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성탄 예배를 마련한 한국노숙자 총연합회 김호일 목사는 노숙인들을 격려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다면 반드시 성령이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은 육체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은 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에 굶주리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나눔을 전개하고 있는 오상식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립의 빛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부정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발다리가 다 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만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유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기도에 나선 한 노숙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반드시 자립하고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외롭고 의지할 것 없는 저희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두려움도 없고 고독함도 없고 외로움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린 노숙인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시 땀 흘려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노숙인 지원과 자활을 위해 구성된 기독교계 연합단체 한국노숙자 총연합회는 내년 3월 식사 나눔과 합동 세례식을 열어 더욱 많은 노숙인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세계인들이 즐기는 성탄절. 하지만 네팔에서는 종교적 차이로 성탄절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부산 포도원교에서 네팔 이주민을 초청해 성탄 축하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네팔 이주민들이 성탄 축하 발표회가 열리는 포도원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떡국과 간식을 먹은 후 준비한 특송을 연습합니다. 대부분이 힌두교인 이들은 아직 신앙은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인도라서 네팔에서 크리스마스에 가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여기 와서 가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네팔 이주민들은 운동하다 만난 성도를 따라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냥 다 같이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에 전도가 시작됐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최집사의 진심이 담긴 노력은 네팔 이주민들의 마음을 열었고 이들은 거부감 없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공연을 보며 성탄의 기쁨을 나눈 이주민들은 네팔 전통 민요 레산 피리리를 부르며 성탄 축하에 동참했습니다. 공연을 본 성도들은 이주민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잘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좋겠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낯선 땅에서 성탄절을 맞이한 이주민들과 성도들은 기쁨을 함께 나눠 더욱 풍성한 성탄절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한국 CCC가 성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 생일 카페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전개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지난 16일부터 열흘간 열린 이번 프로젝트는 예수님 이미지가 그려진 포토카드 증정, 성탄절 퀴즈와 예수님과 함께 사진 찍기, 인생 네컷 형태의 포토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예수님 생일 카페 프로젝트는 지난해 해화동에서 처음 진행됐고 SNS를 통해 확산해 올해 확대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굿즈만 팔거나 아니면 뭐 카페만 운영한다면은 둘 중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이제 카페처럼 음료도 마실 수 있고 또 굿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고사라는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아서 그 점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CCC는 많은 이들이 현장을 방문해 감사하다며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발길을 옮기는 축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공간인데요. 채플을 통해 학교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현장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입니다. 부산 경성전자고 점심시간, 식당 맞은편 강당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열리는 채플로 학생들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간식도 함께 나눕니다. 일선 교사들은 채플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 학생들이 친구 따라 같이 예배를 나오게 되면서 점점 밝아지고 교우 관계도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참 더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경성전자고 채플은 학교 인근 교회인 동일교회와 구덕교회, 선교기관인 부산 10대 선교회가 협력해 준비합니다. 채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근 교회에 등록한 경성전자고 학생들은 올해에만 40명 가까이 됩니다. 채플을 섬기는 이들은 학교가 복음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믿는 선생님이 있고 믿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지역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학교 채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플을 드리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기쁘고 신앙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학교에서 채플을 함으로써 좀 더 하나님 생각을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 친구를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더 편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부산 10대 선교회는 경성전자고를 포함해 지난 2006년부터 부산 지역 13개 학교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션스쿨인 경우 채플을 인도하고 국립학교에서는 수화 찬양반을 운영해 복음을 전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속에서 무럭무럭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이주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엔 감리교 신학대학교 김인수 교수와 서울 장신대 김일환 교수 등 한교총이 발간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저자들이 참석해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를 이끈 선교사들의 생애와 사상, 사역 등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올해 종교문화자원 관광사업 4년차를 맞아 강원 지역 내 종교문화자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보고를 통해 강원 지역 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교회와 기관 등 47개 기독교 유산 목록을 발표하고 이를 활용한 순례길 조성 등 관광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 있는 소위 100년 정도 되는 역사 있는 교회들에 대한 목록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회에 소장된 역사적인 자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한교총은 다만 강원 지역은 종교문화 자원을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강원 지역 기독교 기관들의 관심과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전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린 감사 예배에는 전북 지역 목회자와 장로, 성도들이 함께해 새로운 목자의 첫 발을 응원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합동 중전주노 회장 김형래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순서에서는 김경호 목사 위임식과 김금성 원로 목사 추대식을 진행하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호 목사는 인사말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목동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을 열고 같이 합력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위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겠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욱더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위임식에 이어 원로 목사로 추대된 김금성 목사는 33년 동안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해왔다며 항상 마음으로 함께해준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10명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소득은 3천만 원에 못 미치지만 대출 잔액은 3,700만 원에 이릅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1년 만에 20만 명 가까이 급감했으며 청년층 유주택자 비율은 11.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청년층의 연간 평균 소득은 2,950만 원으로 전체 청년 32.5%가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과 오물풍선 등의 단어도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 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인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5개 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은 2조 4,97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총 순매도액의 75.9%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밸류업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탄핵 가결 등으로 전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VTV 뉴스 김혜인입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위해 무기 공장을 최대로 가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최대 55억 달러와 석유 등을 제공받았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습니다. 23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무기 공장 200여 곳을 가동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사용하는 포탄의 60%가 평양에서 생산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해 인해 전술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가짜 러시아 신분증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북한군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을 사살하고 가짜 신분증을 확보하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한국의 계엄 사태로 한미일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 조사국은 23일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중심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관계 확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접근을 비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23일 여야 대표를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1월 주한미국 대사 퇴임을 앞두고 여야 대표를 잇따라 만난 골드버그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골드버그 대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권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몇 주간 국회가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해주신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밤부터는 중서부 지역에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날씨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7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번째 성탄절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전한 메시지는 국정 안정과 사랑 실천, 솔선수범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국가 위기 상황이 안타깝지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